모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날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 말씀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좀 생소하시죠?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 둘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을 가진 21일로 정했으며 2007년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읽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법정 기념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부부의 날까지 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매년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지요. 결혼해서 1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황혼이혼 또는 조론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신혼 초의 이혼은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이고 참으려는 생각보다는 자신만 내세우는 이기주의적인 이유가 많다면 황혼이나 조론의 이유는 어느 한쪽에서 너무 긴 세월 동안 당하고 살거나 참고 살았기에 하는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노년에 가장 좋은 동반자이며 친구로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왜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결국 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부는 노년에 서로의 헬퍼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노년에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부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년이 되면 결국 부부만 남게 되지요. 이럴 때 부부가 서로에게 헬퍼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병원 갈 때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아플 때는 서로 죽도 끓여주어야 해요. 힘든 일은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옛말에 악처 한 명이 열 효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한 집에 있는 부부가 그래도 낫습니다.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날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며 살아보세요. 요즘 일본 은퇴자들 사이에서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화제랍니다. 30년을 함께 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부엌에서 혼자 쓸쓸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서로 돕고 사세요. 두 번째로 부부는 노년에도 스킨십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스킨십 하니까 노인들이 무슨 이라면서 손을 내저으시는데 스킨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스킨십이 있는가 하면 노년의 다정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일하고 있는 아내의 손도 잡아주시고 등도 다독여 주세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깨나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길을 갈 때는 넘어지지 않게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쁘다, 멋있다 라는 말을 아내는 남편에게 근사하다, 든든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노년에도 메마르고 삭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신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다 보면 점점 더 어색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로
부부는 노후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노후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시점이 되면 이혼이나 별거라는 결과값이 생기게 되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서로가 대화만 단절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어느 한쪽에서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우스갯말이 있지요. 식당에 들어선 남녀를 보고 종업원들이 이 커플이 불륜인지 이 커플이 부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둘이 대화를 많이 하면 불륜, 둘이 서로 할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있으면 부부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려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면 더욱더 노력하셔야 해요. 그냥 어느 날 대화가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슈를 정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부부는 노년의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평생 왼수가 아닌 노년에 내 곁에 남은 단 한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서로 존중해 주셔야 해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무시하거나 존중함이 없이 함부로 하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녀나 타인 앞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셔야 합니다. 허물이 있다면 서로 감싸 주셔야 돼요. 배우자가 늙고 힘없어지고 실수가 많아진 것처럼 나도 똑같이 늙고 힘없어지고 실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배우자를 무시하시기 이전에 배우자를 향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감싸주셔야 해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서 흉보며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로 보약을 먹여보세요. 잘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아직도 멋있어요. 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부는 노년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취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부는 따로 또 가치가 잘 되어야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어요. 따로 또 가치란 부부가 각자 따로의 삶, 취미 등을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반드시 함께하는 삶과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각자만의 생활만 하느라고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함께 있으려고만 해서 서로에게 집착하지 말고 적당히 서로를 존중해주는 간격은 지켜주되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공동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취미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희생하고 맞춰주는 취미를 가지시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충분히 의논해서 함께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요.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부의 날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요번 부부의 날에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 5가지를 지켜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걸어갈 동반자이며 최고의 친구가 각자의 배우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마주보고 걷는 게 아니라 나란히 보폭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보폭은 더 연약한 쪽에 맞춰 주셔야 되겠지요. 행복해 여러분,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